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방역을 맡는 공중보건의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클럽에 갔을 당시만 해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었는데 다녀온 사실도 알리지 않고 환자를 진료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김재 씨, 어떤 해명을 내놨을까요?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 백구 보건지소에 들어선 임시 선별진료소. 지역 주민 등 30여 명에 대한 검체 채취가 이뤄집니다. 서울 이태원의 클럽 등을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난 공중보건의 A씨에게 진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하시는 분이 클럽에 갔다고 그러니까 그때 조금 화가 나고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서울 이태원의 주점과 클럽 등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복무 대신 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방역을 맡은 공무원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정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도감독 의무가 있는 김재 씨의 해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대들의 문화가 참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나 그 20대들 문화에서 특히나 공중보건에는 군 복무기관에 지금 이번에 확진자 중에 군인 출신이 지금 5명인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 속에는 그 20대들의 그 군하는 그 문화 속에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7일부터 자진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나흘 동안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전북도가 행정명령을 발동하자 뒤늦게 검사를 받은 겁니다. 공중보건의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재 씨는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구상권도 청구해서 한다고 정부에서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내가 가서 받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월요일날 가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서 받은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잘한 일이다. 전북도는 A씨의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지원 방식을 다각화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와 온라인 판매 지원 방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휴업하거나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 농업인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원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지원 정책 아주 좋습니다. 시기적절하고 좋았는데 차후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금에 대한 아마 부담감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소상공인 입장에서 세금을 단계적으로 2년이나 3년 이렇게 나눠서 분할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동 판매장 확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비대면 판매 방식엔 온라인과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판로 확대 지원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등을 통해서 SNS를 활용을 한다든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 지원이 되도록, 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쪽 이런 것도 그 판매장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정책 지원을 통해서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그 정책 전환도 해야지 되겠고. 세금 감면과 로컬푸드 행복장터 확대, SNS 판매를 위한 영상 촬영 등 추가 지원안이 필요한 상황.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현금 지원책과 함께 보다 다양한 정책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수산물 판로를 확보하기 어려워 시름이 깊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런 가운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읍의 한 마을 기업에서는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높은 매출을 올려 주목받고 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유통망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이진철 기자입니다. 청록 빛깔을 뽐내며 나오는 쑥 현미 가래떡과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지는 귀리 오트밀은 모두 정읍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만듭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한 쌀이제 마을 기업은 정읍 지역 농가 30곳과 농업단체 10곳에서 농산물을 구입합니다. 정읍 특산품인 귀리와 서리태, 쌀 등으로 만든 제품은 떡과 오트밀 등 모두 150여 종. 투명한 유통 과정을 통해 재구매율이 높지만 신뢰를 쌓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초기에 시작할 때는 마을 기업들에 대한 교육이나 뭔가 육성 프로그램이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이 마케팅하는 거나 온라인 홍보하는 거나 제품을 제대로 만드는 과정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저희가 정말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됐다는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지난해에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효과를 보며 매출액 2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25개 마을 기업과 지역 내 10개 업체 유통망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덕분에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유통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마을 기업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았습니다. 온라인 판매에 주력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뤄냈고 그리고 그 성과를 저희만 갖지 않고 주변 마을 기업들과 같이 그걸 공유하고 같이 상생하려고 노력한다. 그 부분이 인정이 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전북도에서도 마을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마을 기업의 판로 확보와 홍보 등의 업무를 돕는 사무장 제도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올해에는 25명이었던 사무장 인력을 10명 더 늘렸습니다. 마을 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매출 증대에 중점을 두고 제품 개선과 판로 지원, 홍보 등에 중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 매출 증대를 이끈 마을 기업. 새로운 유통망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북도가 지역 내 유흥주점 1,029곳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6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행정명령 대상은 클럽 등 유흥주점 1,001곳과 콜라텍 18곳, 감성주점 형태의 일반 음식점 10곳 등 모두 1,029곳입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받게 됩니다. 제57회 전북도민체육대회가 서울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으로 취소될 전망입니다. 전북도 체육회는 최근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남원시 등 유관기관과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전북도민체전 개최가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회의에서 무관중 대회와 축소 개최, 대회 취소 등 3개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결국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3월 1차 회의 때는 대회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도체육회는 설명했습니다. 전북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최종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제시가 9,539억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제시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지원 긴급재난지원금과 시재난기본소득 등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개학이 늦어지면서 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해 피해를 본 전북 지역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학교 급식용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해 자체 폐기 또는 수확 포기로 피해를 입은 360개 농가의 생산 원가의 51%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난 3월과 4월 납품하지 못한 학교 급식용 계약 재배 농산물은 560톤에 달합니다. 서울시와 맺은 도농 상생 프로그램에 따라 농산물을 계약 재배한 농가도 지원 대상입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14개 시군의 학교 급식 지원센터에도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가 코로나19로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각 시군에 전달했습니다.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김저구 회장은 코로나19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과 실직 위기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금을 모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고 문을 닫고 있거나 50% 정도만 가동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기탁된 성금은 공동 모금회를 통해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입니다. 동학농민혁명군이 관군과 첫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황토현 전투일을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는데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 정읍 황토현에서 126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126년) 전 부패 정치와 외세에 맞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기념식은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의 위패가 봉안된 구민사에서 헌화로 시작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영상 인사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봉건 체제의 모순과 일제 국권 침탈에 맞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셨던 가보는 선열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해 황토현 전승일인 5월 11일을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정부는 기념관 건립 등 계승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학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 등록 사업을 활발히 벌이는 등 참여자 명예회복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고조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보다 평안히 살았을지 모른다는 원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자유, 평등, 자주란 가치 아래 지난 126년 동안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이 됐던 동학농민혁명. 정읍 황토현에서 펼쳤던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싼 지자체 사이의 갈등은 여전해 상생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시와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을 사이에 두고 부딪힌 건 지난 2018년. 동학농민혁명 법정 기념일 제정을 두고 정읍시의 황토현 전승일과 고창군의 무장 기포일 등 4개 시군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건립 등 선양 사업도 정읍에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혁명의 맏형으로서 혁명 정신 계승과 세계혁명에 걸맞는 이상 정립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처럼 정읍시가 주도권을 갖게 됐지만 동학농민혁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지난해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점을 두고 정읍시와 고창군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읍시 의회가 고부군수 조병갑 수탈에 대항해 이뤄진 고부 밀란을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무장 기포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의 애곡이라는 정읍시의회의 그릇된 주장은 6만 고창 군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행위이다. 하지만 동학혁명 참여자 명예회복과 관련 유적지 정비 등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드높이고 전국화, 세계화하는 일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 그리고 지자체가 힘을 모아야 하며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함께 해야 합니다. 126년 전 출신 지역에 상관없이 자주와 평등, 자유란 가치 아래 한 목소리를 냈던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1년이 지났지만 지자체 사이 갈등 봉합이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김제시와 전라문화유산연구원은 벽골제 제1수문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수여거 조사 현장에서 시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벽골제 근처 장화동 일대를 시험적으로 파서 조사한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 이곳에서는 벽골제 내부의 물을 외부 경작지에 공급하는 대규모 수로가 발견돼 화제가 됐습니다. 이곳 그 전체에 대해서 김제 벽골제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밀 발굴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발굴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사적 추가 지정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북도는 스마트 건설 기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계 부품 평가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시험 연구동을 최근 착공했습니다.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 연구동은 새만금 국가산업연구단지 209에 2층 규모로 오는 2021년 3월까지 완공됩니다. 전북도는 이 일대에 국내 최초의 스마트 건설기계 시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해 건설기계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전북도는 군산시 나포면에 있는 건설기계 부품연구원과 함께 관련 분야 시험 연구시설 집적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전북도는 13명을 선발하는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에 모두 253명의 지원자가 몰려 평균 경쟁률 19.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부문은 1명씩 선발하는 산림관리와 순창소방서 사무보조로 각각 70대 1과 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69명, 40대 60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북도는 오는 6월 20일부터 시작하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7월 3일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경찰관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순경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이날 현재까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A 순경은 공소장에 적힌 혐의 중 강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여경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다니면서 사건이 알려지기까지 15개월 동안 힘든 세월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읍시가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임시 휴관했던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을 재개합니다. 정읍시는 시설물 방역 소독과 발열 검사, 소독제 구비 등을 통해 방역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람객 거리 유지와 시간대별 인원 조정 등 개인 관람 위주로 전시를 진행하고 집단 감염 위험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순창 군민이 국립공원 내장산 탐방을 무료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순창군은 대한불교 조계종 내장사 측과 순창 군민이 국립공원 내장산에 무료 입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창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내장산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입장료는 없지만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나 시설에서 문화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